가게 문 앞에 서 있던 김옥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골목은 푸르스름한 어둠이 남아있었고 미용실 유리문에는 희미하게 김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그 문 한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검은색 번호키가 달려있었다. 옥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문을 밀어보려 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열쇠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이제 여기 못 들어오세요. 뒤에서 또박또박 들려온 목소리. 옥수는 놀란 듯 천천히 돌아섰다. 며느리 최은정은 단정한 옷차림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며느리는 한숨을 쉬듯 짧게 웃었다. 이제 저희가 할게요. 다 정리됐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옥순 손에서 열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 미용실은 35년이었다. 좁은 골목 한쪽, 붉은색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 벽에는 빛이 바랜 파마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오래된 거울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곳이었다. 하루 종일 서서 머리를 만지며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 그 모든 시간이 그 공간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문 앞에서 쫓겨난 것이다. 옥수는 며느리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눈빛이었다. 정우는 알고 있었냐? 며느리 뒤쪽 벽에 기대서 있던 아들 영호가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그는 입을 열었지만 끝내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의 짧은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며느리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얇은 종이 몇 장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있는 듯 보였다. 어머니가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위임장도 있고요. 그 순간 옥순의 머릿속에 장례식장이 떠올랐다. 남편을 보내던 날 눈물과 정신없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내민 종이에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던 기억.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차갑게 박혔다.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작은 방,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장롱 하나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고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뒤 시장 골목, 옥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사람들 대화를 들었다. 거기 미용실 재개발 들어간다더라. 보상금 꽤 나온다던데? 옥순의 발걸음이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천천히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옥순은 거실에 서 있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재결, 그거 사실이냐?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네, 그래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 돈은 저희가 관리해요. 짧고 단정한 대답. 큰 내 거다.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웃었다. 이제 가족 돈이죠. 그 말이 공기처럼 가볍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옥순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옥순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밤, 작은 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손녀 지우가 고개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좀 봐요. 지우는 주변을 살피듯 문을 닫고 들어왔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영상이 재생됐다. 은행 앞 밝은 낮, 며느리와 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모르게 해야 돼. 나중에 조금씩 드리면 되잖아. 짧은 영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들어있었다. 옥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 이제 알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옥수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장부, 계약서, 영수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손끝으로 한 장씩 넘기던 중 두꺼운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남긴 서유였다. 그 안에는 건물 일부 지분이 옥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몰랐던 사실. 다음 날 옥순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좁은 사무실, 책으로 가득 찬 책장,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다가 말했다. 이건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집 문제 있다던데 보상금 이상하게 빠졌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 사이 옥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시장 한켠, 접이식 의자 하나, 작은 가방에서 미용 도구를 꺼내 정리했다. 가위, 빗, 분무기. 한참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바람만 지나갔다. 그때 한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다. 혹시 예전에 그 미용실 하던 분이에요? 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한마디로 다시 시작이었다. 며칠 뒤 구청 설명회장, 넓은 강당 줄지어 놓인 의자들,
앞쪽에는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들, 며느리와 아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렸다. 옥순이 천천히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옥순은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멈춰섰다. 내 이름으로 된 본 이야기부터 합시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옥수는 서류를 꺼냈다. 통장 내역, 지분 확인서, 그리고 휴대폰 영상.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건 옥수는 말을 끊었다. 나는 글 잘 모른다. 잠시 정적. 그래도 내 이름은 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 며칠 뒤 모든 것이 정리됐다. 미용실도 돈도 명의도. 하지만 옥수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작은 가게 하나, 하얀 간판, 옥순 머리방. 첫날 손님들이 줄을 섰다. 다시 시작하기 힘드시지 않았어요? 옥수는 천천히 웃었다. 빼앗긴 게 아니라 늦게 찾은 거지. 전 가게 불을 끄며 옥순이 혼잣말을 했다. 이제야 내 거다.